서리아담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기원할게요. 지금 구독하시고 바로 오늘 야담 들어보시죠. 먼지가 자욱한 저작거리 한복판. 그 아수라장의 중심에는 멍석에 말린 채 피투성이가 되어 널브러져 있는 사내 하나가 있었습니다. 사내의 이름은 없었습니다. 그저 개똥이라 불리는 조대감 댁의 가장 천한 노비였지요. 찾아보시오. 주인을 물어뜯으려 한 아주 버르장머리 없는 놈이요. 맷집 하나는 끝내주니 매질 연습용으로 쓰기엔 안성맞춤일게요. 단돈 30냥에 내놓소. 멍석 틈으로 드러난 사내의 몸은 성한 곳이 없었습니다. 쯧쯧, 저러다 오늘 밤을 넘기겠나. 조대감 성질머리는 알아줘야지. 사람을 저 지경으로 만들어 놓고 팔아먹으려 하다니. 아무도 그에게 관심을 두지 않던 그때였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한 여인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값비싼 비단 장옷을 걸치고 맑고 고운 얼굴에는 서리빨 같은 기품이 서려 있는 여인. 그녀는 얼마 전 남편과 사별하고 홀로 거대한 상단을 이끄는 젊은 과부 서영이었습니다. 잠깐, 그녀는 멍석 앞에 쪼그리고 앉아 피투성이 사내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품에서 묵직한 돈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이 사람 내가 사겠소. 주변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부인, 눈이 삐었소. 이건 곧 죽을 송장이오. 이런 놈을 어디다 쓰시려고. 내 사람을 내가 사겠다는데 내 놈이 왈가왈부할 일이 아니다. 얼마면 되겠느냐. 허허, 돈이 썩어나시는 모양이구려. 좋다. 기와집 10채 값 500냥을 내놓으시오. 하수인은 터무니없는 값을 불렀습니다. 서영을 모욕하고 돌려보낼 셈이었습니다. 500냥은 서영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거금이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돈주머니를 통째로 하수인의 품에 던져 넣었습니다. 짤랑 하는 묵직한 소리와 함께 하수인이 휘청거렸습니다. 정말 이걸 다? 세어보시오. 부족하면 내 집문서라도 가져다 주지. 서영은 더 이상 그를 쳐다보지도 않고 피투성이 사내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하얀 비단 치마가 핏물에 젖는 것도 아랑곳하지 않고 멍석을 풀어 헤치고 그의 몸을 부축해 끌어안았습니다. 이 사람, 이제 내 사람이요. 그녀의 선언에 장터는 경악으로 술렁였습니다. 모두가 그녀를 미친 여자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재산을 다 털어 송장을 사다니. 과부가 되더니 실성을 했구나. 하지만 서영은 아무것도 들리지 않는 듯 피투성이 사내를 수레에 싣고 유유히 장터를 빠져나갔습니다. 서영의 저택은 한양에서도 손꼽히는 거상의 집답게 넓고 화려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빈털터리가 되었으니 이 집도 언제 남의 손에 넘어갈지 모를 일이었습니다. 서영은 그런 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하인들을 시켜 피투성이 사내를 가장 깨끗하고 따뜻한 별채 방으로 옮겼습니다. 의원이 불려와 상처를 치료했습니다. 숨이 붙어있는 게 용합니다. 뼈는 부러지지 않았으나 상처가 너무 깊어 오늘 밤이 고비일 것입니다.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밤새도록 사내의 곁을 지켰습니다. 그녀는 직접 물수건으로 그의 몸에 엉겨붙은 피와 흙먼지를 닦아주고 상처에 약을 발랐습니다. 그의 몸에는 오래된 흉터와 새로 생긴 상처가 뒤엉켜 마치 짐승의 가죽 같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사내가 신음소리를 내며 눈을 떴습니다. 그는 낯선 방의 모습에 잠시 어리둥절하다가 자신의 곁에 앉아있는 서영을 보고는 소스라치게 놀랐습니다. 으르르. 사내의 입에서 나온 것은 말이 아닌 위협적인 짐승의 소리였습니다. 그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라 방구석으로 기어가 몸을 웅크렸습니다. 온몸에 상처가 터져 다시 피가 흘렀지만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의 눈에는 인간에 대한 극도의 경계심과 공포만이 가득했습니다. 괜찮다.
나는 너를 해치지 않아. 서영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며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사내는 더욱 격렬하게 저항했습니다. 오지 마, 오지 마. 그는 손에 잡히는 베개를 던지고 이불을 들어 자신의 몸을 가렸습니다. 사람의 손길을 고통과 학대로만 기억하는 그에게 서영의 따뜻한 손길은 이해할 수 없는 또 다른 고통의 전조일 뿐이었습니다. 서영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대체 얼마나 끔찍한 세월을 보냈기에 사람이 사람을 이토록 두려워한단 말인가. 그녀는 더 이상 다가가지 않고 그가 진정할 때까지 멀리서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괜찮다. 괜찮아. 이제 아무도 너를 때리지 않아. 며칠이 흘렀습니다. 서영은 사내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매일 방 문 앞에 죽과 약을 놓아두고 멀리서 그가 다 먹을 때까지 기다려 주었습니다. 사내는 여전히 서영을 경계했지만 이제 더 이상 으르렁거리지는 않았습니다. 그는 서영이 자신을 해치지 않는다는 것을 조금씩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닷새째 되던 날, 서영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내는 구석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지만 도망치지는 않았습니다. 나는 서영이라 하오. 당신의 새 주인이지. 헌데 나는 당신을 종으로 생각하지 않소. 그러니 나를 주인이라 부를 필요도 없소. 사내는 아무 말 없이 서영을 쳐다보기만 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당신의 이름은 무엇이요? 사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개똥이라는 이름은 있었지만 그것은 이름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부르는 기호일 뿐이었습니다. 이름이 없소? 서영은 잠시 생각하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내가 이름을 지어주겠소. 당신은 이제 강이요. 강. 사내의 입에서 처음으로 의미 있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그래, 강. 굿셀 강. 이 세상 그 어떤 시련 앞에서도 부러지지 말고 강하게 살아가라는 뜻이요. 마음의 뜻이요. 강. 사내는 자신의 새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었습니다. 짐승이 아닌 한 인간으로서 받은 첫 번째 이름이었습니다. 그의 공허하던 눈동자에 아주 희미한 빛이 감돌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이후 서영은 매일 강을 찾아와 말을 걸었습니다. 상단의 일, 저작거리의 소소한 이야기, 그리고 자신이 왜 그를 구했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신의 눈을 보았소. 죽음의 문턱에서도 꺼지지 않던 그 불꽃을. 나는 그 불꽃을 사고 싶었소. 내 전 재산을 다 주고서라도. 강은 서영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었습니다. 서영이 전 재산을 털어 피투성이 노비를 샀다는 소문은 한양 바닥에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롱했습니다. 거상의 딸이 남자 보는 눈은 없구먼. 과부가 되더니 밤이 외로워 사내를 들인 게지. 흉흉한 소문은 조 대감의 귀에도 들어갔습니다. 조 대감은 자신의 망가진 장난감을 비싼 값에 팔아치운 것에 만족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서영의 재산에 대한 탐욕과 자신의 노비를 빼앗겼다는 불쾌감의 심사가 뒤틀렸습니다. 그는 하인 몇을 데리고 서영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이리 오너라. 서영 부인 계시는가? 조대감은 대문을 밀치고 들어와 거만하게 소리쳤습니다. 서영이 차가운 표정으로 마루로 나왔습니다. 대감께서 누추한 이곳에 어인 일이십니까? 허허, 부인. 소문은 들었소. 내 집 개똥이를 그리 비싼 값에 사 가셨다지? 그 돈이면 젊고 싱싱한 놈들 열은 샀을 텐데. 어찌 그런 몹쓸 것을. 혹 밤이 외로워 산에 구실도 못할 놈을 들이신 게요? 하하하. 조대감은 음흉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서영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대감 말씀이 지나치십니다. 그 사람은 이제 개똥이가 아니라 제 사람 강입니다. 다시는 함부로 부르지 마시지요. 강, 하하하. 이름까지 지어주셨나? 그래, 그 짐승이 사람 구실은 좀 하던가?
밥은 씹어서 먹고 말은 알아듣는가? 조 대감의 조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부엌으로 들어가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내 집에 잡기가 들었구나. 소금을 뿌려 내쫓아야지. 서영은 조 대감의 얼굴에 소금을 한 바가지 뿌려버렸습니다. 으악! 이 인연이 미쳤나. 썩 나가시오. 다시 한번 내 사람을 모욕하면 그때는 소금이 아니라 끓는 물을 부어드릴 테니 내 집에서 당장 나가시오. 서영의 서슬퍼런 기세에 조 대감은 흠칫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두고 보자, 인연. 그는 욕설을 퍼부으며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별채 방 문틈으로 강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을 짐승이라 부르는 조 대감의 목소리, 그리고 그에 맞서 자신을 내 사람이라 부르며 지켜주는 서영의 모습. 그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뜨거운 것이 울컥 치밀어 올랐습니다. 조 대감이 다녀간 후 강에게는 미세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그는 더 이상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지 않았습니다. 낮에는 뜰로 나와 햇볕을 쬐었고 밤에는 달을 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직 기억은 돌아오지 않았지만 그는 자신이 누구였는지, 왜 일이 되었는지를 필사적으로 떠올리려 애썼습니다. 서영은 그런 그를 묵묵히 지켜봐 주었습니다. 그녀는 강에게 새 옷을 지어주고 영양가 높은 음식을 먹였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그의 상처는 기적처럼 아물었고 깡말랐던 몸에 살이 붙기 시작했습니다. 넝마 아래 감춰져 있던 다부진 골격과 단단한 근육이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어느 날 서영이 약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였습니다. 강은 구석에 웅크리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방 중앙에 꼿꼿이 앉아 서영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서영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더 이상 공허하지 않았습니다. 짙은 안개가 걷히고 그 안에 날카롭고 깊은 빛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서영은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상처는 좀 어떻소? 서영이 어색하게 물었습니다. 강은 대답 대신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다행이구려. 곧 다 나을 것이오. 서영이 약 그릇을 건네려 하자 강이 손을 들어 그것을 막았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가슴을 손으로 툭툭 쳤습니다. 이제 약은 필요 없다는 뜻이었습니다. 그의 손은 크고 투박했지만 그 움직임에는 절제된 힘이 느껴졌습니다. 서영은 그와 눈을 맞추고 있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떨려왔습니다. 저 눈빛, 저 기세. 그는 결코 평범한 노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전 재산이 아깝지 않은,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지닌 사람임이 분명했습니다. 당신은 대체 누구시오? 서영의 마음속의 의문과 함께 낯선 설렘이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서영이 강을 돌보는 사이 그녀의 상단은 뿌리부터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전 재산을 노비 사는데 탕진했다는 소문이 퍼지자 거래처들은 줄줄이 거래를 끊었고 자금을 빌려주었던 전주들은 앞다투어 빚 독촉을 해왔습니다. 마님, 큰일 났습니다. 만기가 내일인데 막을 길이 없습니다. 김서방네 비단 가게에서 외상값을 당장 갚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하겠다고 합니다. 집사는 매일같이 암울한 소식만을 전해왔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서영에게 앙심을 품은 조 대감이 경쟁 상인들과 작당하여 서영의 상단을 고사시키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서영의 남은 재산과 어쩌면 서영 자신까지 손에 넣을 속셈이었습니다. 결국 올 것이 오고야 말았습니다. 빚쟁이들이 왈패들을 고용하여 서영의 집으로 들이닥친 것입니다. 빚을 갚아라. 갚지 못하면 이 집의 기물이라도 다 가져가겠다. 왈패들은 집 안으로 난입하여 값비싼 도자기와 가구들을 부수기 시작했습니다. 하인들이 막아섰지만 거친 왈패들의 상대가 되지 못했습니다. 마님, 피하십시오. 집사가 울부짖었지만 서영은 도망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굳건한 표정으로 마루 위에 서서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요? 당장 내 집에서 나가시오.
아직도 네가 거상의 마님인 줄 아나 보지? 빈털털이 과부 주제에 말이 많구나. 왈파의 두목이 서영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돈이 없으면 몸으로라도 갚아야지. 별채 방안, 강은 밖에서 들려오는 소란에 몸을 떨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고함 소리, 물건 깨지는 소리. 머리가 깨질 듯 아팠고 눈앞에서 피비린내 나는 환상이 어른거렸습니다. 그는 귀를 막고 괴로워했습니다. 안 돼, 또 누군가가 다치고 있어. 왈패 두목이 서영을 끌고 가려던 순간 서영은 그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내게 손대지 마라. 내게는 돈이 될 만한 것이 하나 더 있다. 오호? 그게 뭐냐? 서영은 별채 방을 가리켰습니다. 저 방에 내가 큰 돈을 주고 산 노비가 있다. 덩치도 크고 힘도 좋으니 싸움판에 내다 팔면 제값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왈패들은 솔깃하여 별채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서영은 그들의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잠깐, 저자는 지금 중병을 앓고 있다. 지금 데려가면 가는 길에 죽을지도 몰라. 며칠만 말미를 다오. 내가 잘 먹여서 몸을 회복시켜 놓을 테니 그때 와서 데려가라.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내 목숨을 걸고 약조하마. 서영의 눈빛은 진실했습니다. 왈패들은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다. 사흘 주마. 사흘 뒤에도 돈을 마련하지 못하면 그때는 저놈과 함께 너도 끌고 갈 것이다. 왈패들은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돌아갔습니다. 서영은 마루에 주저앉아 참았던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인들은 모두 도망가고 집은 폐허처럼 변했습니다. 그녀는 혼자가 되었습니다. 문틈으로 강은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서영이 자신을 팔아 위기를 모면하려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히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사적으로 시간을 벌었다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그 순간 강의 머릿속에서 희미한 기억의 파편이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비린내 나는 전장, 자신을 지키려다 대신 칼에 맞아 쓰러지던 한 여인의 모습. 대군 마마를 지켜라. 머리가. 강은 머리를 감싸쥐고 신음했습니다. 잊혀진 과거의 고통과 눈앞의 현실이 겹쳐지며 그의 내면에서 무언가 꿈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켜야 한다. 이번에야말로 반드시 지켜야 한다. 사흘의 시간은 화살처럼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서영은 상단을 살리기 위해 백방으로 뛰어다녔지만 조 대감의 방해로 아무런 소득도 얻지 못했습니다. 절망의 그림자가 그녀를 덮쳤습니다. 약속한 사흘째 되는 날, 왈패들이 다시 들이닥쳤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수를 이끌고 왔습니다. 자, 약속한 날이다. 돈은 마련했나? 서영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좋아. 그럼 약속대로 저놈과 너를 데려가야겠다. 여봐라! 끌고 가라! 왈패들이 서영의 팔을 잡으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삐걱! 별채 방문이 열리고 강이 걸어 나왔습니다. 며칠 사이 그의 몸은 더욱 단단해져 있었고 눈빛은 깊고 고요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무기 대신 마당을 쓰는 낡은 쌀이 빗자루가 들려 있었습니다. 왈패들은 그를 보고 낄낄거렸습니다. 저 병신이 기어 나왔네. 빗자루는 왜 들었냐? 마당이라도 쓸어주게? 강은 대답 없이 서영의 앞을 가로막아 섰습니다. 어설퍼 보였지만 그 자세에는 빈틈이 없었습니다. 가라. 강이 입에서 처음으로 또렷한 말이 나왔습니다. 뭐라고? 네, 주인님. 괴롭히지 마라. 그의 어눌하지만 단호한 말에 왈패들의 웃음이 멎었습니다. 이놈이 미쳤나? 죽고 싶어 환장했구나. 쳐라. 몽둥이가 강이 머리를 향해 날아들었습니다. 그 순간 강이 손에 들린 빗자루가 번개처럼 움직였습니다. 탁! 빗자루가 정확하게 몽둥이의 옆면을 쳐냈습니다. 왈패는 손목에 전해지는 충격에 몽둥이를 놓쳤습니다. 왈패가 당황하는 사이
강이 빗자루가 춤을 추듯 움직였습니다. 찌르고 베고 맞고 휘두르는 움직임은 비록 빗자루였지만 천하제일검의 건무처럼 유려하고 정확했습니다. 퍽퍽퍽. 빗자루 끝이 깡패들의 손목, 발목, 어깨 등 관절 부위만을 정확하게 가격했습니다. 으악, 내 팔, 다리가. 순식간에 깡패 여럿이 무기를 떨어뜨리고 바닥을 뒹굴었습니다. 강은 사람을 죽인 적이 없는 듯 상처를 입히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전투 불능으로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게 뭐야? 저놈 바보 아니었어? 왈패들은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강은 빗자루를 고쳐잡고 그들을 노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멍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실전을 겪은 무사의 날카로운 눈빛이었습니다. 기억은 잃었지만 몸은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서영은 입을 다물지 못하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자신이 사온 것이 단순한 노비가 아니라 흙 속에 묻힌 보석이었음을 깨달았습니다. 깡패들이 혼쭐이 나서 꽁지가 빠져라 도망치자 마을에는 새로운 소문이 퍼졌습니다. 들었나? 서영 부인이 사온 그 바보 노비가 미쳤다더군. 미친 게 아니라 사실은 숨은 무술 고수였대. 빗자루 하나로 깡패 10댓명을 때려 눕혔다지 뭔가.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이면서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서영의 집을 훔쳐보았습니다. 조 대감 역시 그 소식을 듣고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 개똥이가 그런 재주가 있었단 말이지? 어쩐지 맷집이 좋다 했어. 조 대감은 분노했습니다. 자신의 장난감이 이제는 자신의 적이 되어 돌아온 셈이니까요. 그는 이대로 둘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놈이 기억을 되찾기 전에 없애야 한다. 놈이 누구였는지 알려지면 내 과거까지 들통날 수 있어. 조대감은 자신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한양에서 악명 높은 전문 살수 흑살수를 고용했습니다. 흑살수는 돈만 주면 누구든 죽이는 냉혹한 자였습니다. 쥐도 새도 모르게 처리해라. 그 계집도 함께. 조대감의 눈에 탐욕과 함께 잔인한 살기가 번뜩였습니다. 서영은 강이 놀라운 실력을 보고 그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음을 확신했습니다. 당신 대체 누구시오? 왜 기억을 못하는 것이오? 강은 머리를 감싸쥐며 괴로워했습니다. 머릿속에 안개가 낀 것처럼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영은 그를 돕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남긴 유품이 보관된 창고로 강을 데려갔습니다. 창고에는 먼지 쌓인 갑옷과 무기들이 있었습니다. 서영은 그 중에서 가장 잘 보관된 낡은 목검 한 자루를 강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을 한번 잡아보시오. 무언가 기억날지도 모르오. 강은 떨리는 손으로 목검을 잡았습니다. 목검이 손에 닿는 순간 그의 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감각이 퍼졌습니다. 눈빛이 매섭게 변했습니다. 그날 밤부터 강은 마당에서 홀로 검술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설펐지만 몸이 기억하는 대로 검을 휘두르자 점점 더 빠르고 강력한 검세가 펼쳐졌습니다. 바람을 가르는 소리가 예리했고 달빛 아래 그의 그림자는 마치 춤을 추는 학과 같았습니다.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밤이었습니다. 강은 그날도 마당에서 검술 수련에 몰두해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등 뒤에서 서늘한 살기가 느껴졌습니다. 짐승의 감각이었습니다. 누구냐? 강이 돌아보는 순간 검은 복면을 쓴 사내가 담장에서 뛰어내리며 그의 목을 향해 비수를 날렸습니다. 흑살수였습니다. 챙! 강은 본능적으로 목검을 들어 비수를 쳐냈습니다. 불꽃이 튀었습니다. 내 놈이 개똥이냐? 실력이 제법이군. 흑살수는 비웃으며 연달아 공격을 퍼부었습니다. 그의 공격은 빠르고 치명적이었습니다. 강은 기억을 잃어 제대로 된 검법을 구사하지 못하고 오직 본능적인 방어만으로 간신히 막아내고 있었습니다. 몇 탑이 오가자
강은 점점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목검과 진검의 차이는 컸습니다. 결국 흑살수의 칼이 강이 어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피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강이 비틀거리는 순간 흑살수가 최후의 일격을 날리려 했습니다. 그때 서영이 방에서 뛰쳐나와 흑살수의 얼굴을 향해 뜨거운 화로의 재를 뿌렸습니다. 아, 내 눈. 흑살수가 당황하는 사이 강은 마지막 힘을 다해 목검으로 흑살수의 복부를 쳤습니다. 흑살수는 뒤로 날아가 담장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흑살수는 물러가면서 충격적인 말을 남겼습니다. 이 검법은 왕실 호위대장 강진만이 쓸 수 있는 비기, 월광참이다. 네가 살아있었단 말인가? 강진. 강진이라는 이름에 강이 머릿속이 터질 듯이 아파왔습니다. 그는 바닥에 주저앉아 머리를 감싸 쥐었습니다. 잊혀졌던 기억의 파편들이 폭풍처럼 몰아쳤습니다. 왕실, 붉은 용포를 입은 어린 왕, 영모, 그리고 자신을 지키려다 죽어간 사람들. 그악! 강은 고통에 찬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영은 놀라 그를 끌어안았습니다. 강! 정신 차려요! 강은 서영의 품에서 간신히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했습니다. 내가 누구지? 강진, 그게 나인가? 서영은 그의 정체가 보통 위험한 것이 아님을 직감했습니다. 왕실과 관련된 인물이라면 조 대감뿐만 아니라 더 큰 세력이 그를 노릴 것입니다. 며칠 뒤 강의 상처가 아물자 서영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당신 여기에 있으면 죽어요. 조 대감뿐만 아니라 당신을 아는 더 큰 적들이 몰려올 겁니다. 서영은 자신의 마지막 남은 패물과 노잣돈을 강에게 쥐어주었습니다. 떠나세요. 멀리. 아무도 당신을 모르는 곳으로 가서 당신의 삶을 찾으세요. 이것이 내가 당신에게 해줄 수 있는 마지막입니다. 그녀는 강을 보내려 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살리는 길이라 믿었으니까요.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은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서영이 쥐어준 돈주머니를 바닥에 내려놓고 그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과거에 내가 누구였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제 더 이상 어눌하지 않았습니다. 또렷하고 힘찼습니다. 나는 당신이 사준 노비, 당신이 이름을 지어준 강입니다. 당신이 나를 짐승에서 사람으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내 목숨은 당신의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내가 당신을 지키게 해주십시오. 당신의 그림자가 되고 당신의 검이 되겠습니다. 내 목숨이 다하는 날까지. 강이 굳은 맹세에 서영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강을 일으켜 세웠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흑살수의 보고를 받은 조 대감은 초조해졌습니다. 강이 정말로 강진이라면 그가 기억을 완전히 되찾기 전에 없애야 했습니다. 강진은 과거 조 대감이 가담했던 영모 사건의 진실을 알고 있는 생존자였기 때문입니다. 조 대감은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했습니다. 그는 수십 명의 사병을 풀어 밤중에 서영을 납치했습니다. 그리고 강희 집 때문에 피로 쓴 서찰을 남겼습니다. 주인을 살리고 싶거든 내일 밤 자시의 홀로 내 저택으로 오라. 군사를 이끌고 오면 이 계집의 목은 없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강은 납치된 서영과 피로 쓴 서찰을 발견하고 분노했습니다. 그의 눈이 붉게 충혈되었습니다. 그는 창고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먼지 쌓인 괴짝에서 서영의 죽은 남편이 남긴 진검 한 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챙. 검을 뽑자 차가운 쇠 울음소리가 창고를 울렸습니다. 강은 넝마 같은 노비 옷을 입었지만 검을 쥔 그의 기세는 천군만마를 대적할 대장군과 같았습니다. 그는 말도 없이 오직 검 한 자루에 의지하여 조 대감의 저택으로 당당히 걸어갔습니다. 단기필막, 영웅의 귀환이었습니다. 조 대감의 저택 마당에는 수십 명의 사병과 흑살수가 칼을 뽑아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왔구나, 강진. 내 무덤에 제 발로 걸어 들어왔어. 흑살수가 비웃었습니다. 강은 대답 없이 검을 고쳐 잡았습니다. 내 주인은 어디 있느냐? 내 놈을 죽이고 나면 보여주마. 그럼 너부터 죽어야겠군. 강이 검을 뽑아 들자 그의 억눌렸던 기억과 무공이 폭발했습니다. 그의 몸이 안개처럼 흐려지더니 순식간에 사병들의 품으로 파고들었습니다. 으악, 거헉! 사병들이 비명을 지르며 쓰러져 나갔습니다. 강이 검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직 검이 지나간 자리에 붉은 핏줄기만이 그어질 뿐이었습니다. 월광참, 달빛 백기, 그것은 조선 제1검 강진의 상징이었습니다. 내 주인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 놈은 살아서 이곳을 나가지 못한다. 강의 분노는 피의 폭풍이 되어 마당을 휩쓸었습니다. 순식간에 사병들이 전멸하고 남은 것은 흑살수와 조대감뿐이었습니다. 흑살수는 서영의 목에 칼을 대고 인질극을 벌였습니다. 움직이지 마라. 움직이면 이 계집의 목을 베겠다. 강은 검을 든 채 멈춰 섰습니다.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검을 버려라. 강은 눈을 감고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모든 감각을 검 끝에 집중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뜨는 순간 그는 검을 던졌습니다. 휙! 챙! 검은 회전하며 날아가 흑살수가 든 칼의 날 부분만을 정확히 부러뜨렸습니다. 흑살수는 빈 칼자루만 쥔 차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틈을 타 강은 바람처럼 달려가 서영을 구해냈습니다. 조대감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리며 실성하고 말았습니다. 모든 일이 끝났습니다. 조대감은 역모죄가 밝혀져 삼족이 멸하는 벌을 받았고 강은 누명을 벗고 조선 제1검의 신분을 되찾았습니다. 며칠 뒤 서영의 집 마당. 두 사람은 마주 앉아 있었습니다. 서영은 강의 노비 문서를 꺼내 활에 던져 넣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유입니다. 떠나서 당신의 삶을 찾으세요. 대장군 강진의 삶을. 종이가 타들어가는 것을 보며 강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삶은 이미 이곳에 있습니다. 그는 서영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더 이상 노비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한 여인을 평생 지킬 든든한 사내의 손이었습니다. 서영의 볼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피투성이 노비와 미친 과부라 손가락질 받던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구원자가 되어 새로운 전설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